2016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1라운드 2경기로 인사드립니다. 김만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경기는 SK 앵클인 대 티브로드의 대결인데 이 두 팀 모두 후반기 첫 라운드를 승리로 장식을 했습니다. 네, 어떤 기분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만 오늘 경기가 또 유독 또 중요한 경기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뭐 두 팀 모두 강팀으로 꼽혔던 팀이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 대결이기도 한데요. 먼저 현재 순위와 함께 오늘의 오더 공개해드립니다. 판의 대결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KB리그 하면 이틀거리 대국이 참 많았었거든요. 네, 5국을 보니까 오늘 신기록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장고파 간의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네, SK 앵커링과 티브로드의 11라운드 2경기입니다. 과연 어느 팀이 웃을 수 있을까요? 대국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2016) KB국민은행 바둑리그 4승 5패의 티브로드, 5승 4패의 SK 앵커링입니다. 정관장 황진단을 제외하고는 대혼전이기는 하지만 이 두 팀이 승리에 비해서는 개인 승수가 좀 부족한 팀들이에요. 네, 3대 승부가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 승수로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이기더라도 한쪽이 좀 대승을 거두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요. 자, 장구 대국입니다. 김승재 선수와 강승민 선수의 대국. 네, 김승재 선수는 요즘에 페이스가 안 좋고요. 강승민 선수가 잘 나가다가 최근에 4연패를 당하면서 페이스가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장고 대국을 통해서 좀 천천히 두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김승재 선수 오늘 헤어도 짧게 커트를 하고 왔네요. 자, 이국 속기 대결, 박영훈 선수 대 김수용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두 선수는 1대1. 2010년 바둑왕전 속기시합에서 김수용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속기시합에서 역시 의외성이 있다면 역시 만만치 않은 승부입니다. 지명도는 좀 차이 나지만 아주 어마어마한 대국이 네. 기대가 됩니다. 두 선수 굉장히 좀 파이터형의 기사이죠. 아마 장고 싸움 바둑을 많이 보여줄 것 같습니다. 어디서 폭탄이 터질지가 몰라요. 박민규 선수와 안성준 선수의 대국. 자, 이 대국으로 함께 가보시죠. 사실
이 티브로드 같은 경우에는 박정환 선수가 보이지는 않지만 한 지명씩 올려도 되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뭐 이동훈 선수도 랭킹이 뭐 한 자리 숫자고요. 뭐 이제 김승재 선수가 최근에 떨어졌다고 해도 역시 상위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주장으로서 네네.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강유택 선수는 이 결정판을 승리를 거뒀던 네. 이 5국에 항상 출전을 많이 했던 강심장의 사나이고 또 박민규 선수도 그래요. 네. 팀의 구성이 그냥 탄탄해서 지금 3년 연속 같은 멤버로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 시즌이 시작이 될 때 티브로드가 과연 똑같은 멤버로 또 이렇게 상위권을 차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여러 의견이 많았었는데요. 사실 이 선수들 간에 네. 함께하는 것도 올해가 마지막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좋게 마무리를 하고 싶은 것이 이제 선수들의 마음일 텐데 올해는 뭐 유독 경쟁이 치열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박정환 선수가 이 세계대 일정이 너무 겹치니까 6판밖에 좀 출전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4번 정도를 이미 빠졌기 때문에 어떤 1인자 프리미엄을 좀 누리지 못했죠. SK 앵크리는 박영훈, 안성준 선수와 함께 지난 후반기 첫 라운드를 이태현 선수가 함께 장식을 했고요. 네. 또 이 두 팀 간의 전반기 대결에서도 이렇게 3명의 합작으로 네. 승리를 거뒀었죠. 네. 지금 SK 앵크링 같은 경우에는 박영훈, 안성준 선수가 7승 1패씩을 하니까 거의 다 이긴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뭐 무조건 이기는 거 아닙니다만. 네. 그 농담 삼아 둘은 이겨 있고 셋 중에 한 판만 이기면 되는데까지 나오는데 이상하게 거기서 조합이 좀 잘 안 돼요. 자, 이 진행은 정말 네. 매 경기, KB리그 매 경기마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굉장히 유행하는 형태죠. 일단은 이 포진이 왜 자꾸 나오냐면은 어떤 최근에 통계 프로그램에 의하면은 흑의 입장에서 이 구침과 화점이 흑의 입장에서 승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보통 예전에 여기 두었는데요. 협공을 했을 때 흑의 승률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붙이는 반발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를 이끌어가는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네. 보통 이럴 때 안성준 선수가 100이라면 네. 그냥 걸쳐두고 3칸을 벌리는 간명한 네. 진행으로 선택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 박민규 선수는 우하 쪽을 붙여가네요. 네. 뭐두 선수들은 돌을 좀 밀착시키는 스타일이죠. 네. 원래 보통은 좀 떨어져 있을 때뭐 편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두 선수는 뭐 떨어지면 좀 싫어해요. 스킨십 가득한 대국이 되겠군요. 네. 최대한 돌을 밀착시켜갖고 거기서부터 싸움이 납니다. 두 선수가 공교롭게도 이 전반기 대국을 했습니다. 두 선수 그때도 안성준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그때도 보면 처음부터 뭐 그냥 벌리지 않고 바로 싸움을 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전반기에도 대국을 했고 박민규 선수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박민규 선수 쪽에서 좀 준비를 잘 해와야 될 텐데요. 자, 이 진행은 응시배 결승에서도 나왔었죠. 네. 또 최근에 제일 많이 두어지는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또 박민규 선수가 이 전대국에서도 사용을 했었고요. 네. 자, 이 요즘 이렇게 두면은 흙에 들어가는 이 전투형으로 바로 돌입이 되는데, 자 이쪽을 뭐 둘 수도 있고요. 여기서 얼마 전에 뭐 이세돌보다는 이쪽을 둬서 네. 네 이런 식으로 또 전투를 한 적도 있는데, 네, 다 평범한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최근에 안성준 선수는 워낙 페이스가 좋습니다. 최근에 올해 성적이 26승 11패인데 최근 경기 10경기만 따지면 8승 2패이고요. 또 내용도 굉장히 충실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내년에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선수죠. 뭐 박민규 선수도 네. 최근 10경기 6승 4패기는 하지만 네네. 3연승 중이거든요. 네. 좀 나쁘지 않고 또 이 KB리그에서는 이제 5승 4패를 거두고 있습니다. 흑번으로 승률이 또 더 좋아서 이 박민기 선수도 나쁘지 않습니다. 성준 선수 네, 바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가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좀
다른 부분이죠. 예전에는 항상 이 정통파들은 이게 포진을 펼쳐놓고 이 변으로 모두 벌려놓고 그 다음에 싸움을 가는 이런 전통적인 포진이 많이 도와줬는데 최근에 이런 거 싹 무시해버리고 바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안성준 선수 스타일입니다. 네, 이제 밀어가면서 어려운 전투가 시작이 되네요. 네. 이 진행에 있어서도 여러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네. 자, 일단 국가대표팀의 사전 승부 예측 보겠습니다. 네. 일국 장고대국은 김승재 선수 쪽이 5%더 가져가고 네. 있고요. 자, 일구 일구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두 선수 모두 좀 부진해서 누가 더 부진하냐 네, 그런 좀 경우가 되겠는데 국가대표팀은 강승민 선수가 더 부진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강승민 선수가 이세돌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 연승과 연패가 이제 많은 유형인데 최근 연패 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페이스가 좋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이국 오늘도 6대 4입니다. 네. 어제 김지석 선수와 송태곤 선수의 그래프도 그랬었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뭐 김수영 선수로서는 뭐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수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요즘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돼서 특히 단판 승부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꼭 이게 예상대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3국은 어떨까요? 사실 지명도 그렇고 랭킹도 네. 그렇고 상대 전적에서도 앞서고 있는데 45대 55예요. 네, 안성준 선수가 워낙 성적이 좀 좋기도 하죠. 그러니까 국가대표팀에서는 워낙 잘 알고 있으니까 안성준 선수의 좀 충실함을 좀 더 점수를 높게 봐주는 것 같습니다. 또 두 선수 간의 대전 성적이 역시 지금 3대 0인데 국가대표팀의 경기에서도 역시 좀 차이가 있었다고 봐야겠죠. 지금 뭐 국가대표의 팀의 사전 승부 예측을 네. 보면 많이 벌어져야 6대 4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로 알다 보니까 좀 모질게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바둑팬 여러분들께서 예상하신다면 이국 같은 경우는 수치가 훨씬 더 많이 나겠죠. 근데 이 프로들 간의 대국은 뭐 한판 승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속기대국에서는 네. 더 그렇죠. 네. 자, 안성준 네. 선수가 우화 2선으로 늘어뒀네요. 네. 이것도 굉장히 치열한 수입니다. 보통은 이쪽으로 흙이 두고 백이 이제 살고 뭐 이렇게 평범하게 두는데 이렇게 되면은 백도 이 돌이 이제 잡히는 모양이 되니까 그냥 편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 두 점 머리를 항상 맞고 시작하는 형태는 싸우는 쪽에서도 부담이 많이 갑니다. 지금 이거 이제 젖혀 나오면은 끊으면 아무래도 이 형이 이제 축이 됩니다. 이 한 점이. 그러니까 이거는 백이 잘 두지 않는데요. 흙은 여기를 젖히면 백이 반대로 틀어 막습니다. 이거 나올 수가 없죠. 이제는 돌이 잡힙니다. 자, 그래서 흙이 둔다면 끊는 형태도 거의 비슷하죠. 이것도 역시 이렇게 두면은 수가 거의 흙이 안 됩니다. 그런 방향이 중앙 쪽은 아니네요. 그럼 반발 여기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여기를 두고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상전이 예상이 됩니다만 글쎄요. 지금 이런 모양은 이 바둑에서 나오는 수상전은 항상 나중에 먼저 갇히는 쪽이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흙이 후수로 막아야 되니까 좋지가 않습니다. 막히는 수단이 있는데도 네. 안성준 선수는 젖혀갔습니다. 네, 뭐 지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중앙 정도 막는 걸로 만족이라는 건가요? 네, 근데 이렇게 둔다면 뭐 아무래도 좀 흙이 약간 싱거운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자, 막는 정도 둘 수는 있는데 굳이 그럼 여기 먼저 들어가지 않아도 네, 이 정도 진행은 되는 곳입니다. 큰 손해도 없지만 약간 좀 싱겁다 뭐 그런 정도입니다. 방금 손의 방향으로 봤을 때는 좀 다른 곳으로 돌릴 것 같았는데 아무래도 좀 싱겁다라고 보는 거죠. 네. 다만 이쪽에 좀 수가 글쎄요, 뭐 더 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둬도 어차피 지금 이쪽이 막히지 않는 한 여기 둬야 되는데, 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됐다고 보면은 이미 두수 부족이어서 수상전 자체가 성립이 아예 안 됩니다. 예, 백이 흙이 막는 거 정도는 이득이 되죠. 이 정도는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 돌이 없으면 이 세력이라는 거는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흙이 여기를 먼저 두는 거는 네, 항상 간격이
여기 간격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넓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흙의 세력을 좀 만들기 어려운 간격입니다. 젖히는 교환까지만 네. 해두고 좌하를 걸쳐갑니다. 여기서 이제 아마 박민규 선수가 생각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이제 작전의 기로입니다. 이쪽 협공을 간다면은 흙도 이런 쪽으로 역으로 가서 이제 안전형으로 이끌 수가 있어요. 이제 평범하게 덤을 의식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느긋하게 두는 형들이 있는데 네. 이제 박민규 선수 입장에서는 좀 심심하다 볼 수가 있죠. 네. 그렇다면 뭔가 좀 압박감 있게 음. 상대를 좀 손을 못 빼게끔 둘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김만수 위원이 기로죠. 박민규 선수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 있는지 볼까요?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많이 두었는데 사실 두 기사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보면 20세에서 25세까지는 전투 성향이 뭐 굉장히 강하고요. 25세부터 30세까지는 이제 조금 유연해지고 네. 30세 이후부터는 이제 굉장히 유연해지고 네. 다들 그런 변화를 많이 겪습니다. 이제 안성주 선수는 이제 조금 이제 유연함을 추구해야 될 시기 나이이긴 한데 근데 이 강하게 두는 걸로 오히려 더 좀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아, 선택은 네. 두 칸 낮은 협공이네요. 상대가 역으로 올 거야 아무래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칸 협공은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이 형태는 이렇게 둬서 협공을 갔을 때 항상 삼선 쪽에 있는 게 나가는 속도가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여간해서 두질 않는데 역시 이 형태는 흙이 이쪽으로 왔을 때 협공의 간격을 딱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두지 말란 얘기예요. 대신에 이렇게 해서 싸움이 벌어질 때는 어쨌든 이쪽이 백의 돌이 많기 때문에 힘으로 일단 견뎌내겠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자, 안성준 선수가 이제 다음 수도 이제 역시 초반에 작전의 기로입니다. 그냥 상대가 의도지만 그래도 이렇게 두는 형태가 있고요. 아니면은 아예 상대를 밑으로 확 눌려버리고 싸움을 제대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막상 이제 프로들 바둑에서 보면 돌이 딱 끊음이 시작되면은 사실 큰 고민은 하진 않아요. 일단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돌의 생사, 행마만 보면 되니까 난이도가 높진 않은데요. 근데 어떻게 싸울 것인가, 장소를 선택하는 데서는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고민을 네.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뭐 좀 다음 수가 좀 평범한 수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맞춰보기 해볼까요? 네. 안성준 선수가 어디로 두어갈 것 같으세요? 네. 글쎄요, 뭐 평범하지 않게 둔다면 아. 안성준 스타일은 일단 돌을 붙여놓고 보는 스타일인데, 이런 진행도 있었나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둬서, 네. 그러니까 지금 이쪽을 두고 싶은 게 서로 간의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흙은 여기를 둬야지만 이는 평범하게 둔다고 보면은 어쨌든 이 형태는 이제 이쪽의 세력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붙이는 수단 좀 조심해야 될 네. 부분이 있다면 뭐 어떤 백이 것이 있는 거죠? 뭐 싸움을 하겠죠. 근데 항상 끊는 쪽이 불리한 싸움이니까 이쪽에서 벌어진 싸움에서 견뎌내야 되죠. 네. 처음엔 좀 불리합니다. 방향은 네. 두지 않을 것 같다던 하변북은 일단 협공인데요. 이 판은 뭐 최대 어떤 요충지가 바로 하변입니다. 흙돌이 우하기 쪽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변을 흙이 못 둔다면 굉장히 재미없는 포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어떻게 보면 두 선수 모두 네.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보니까 네. 몸을 좀 사리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어차피 싸움은 뭐 벌어지는 건 당연한데 어떻게든 유리한 지역에서 싸우기 위해서 굉장히 좀 포진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모양을 갖춰두는 네. 포석 진행. 어쨌든 지금 이쪽이 워낙 좋은 자리긴 하죠. 이쪽이 흙이 워낙 돌이 많이 투자가 돼 있고 이쪽 막는 것까지 듣는다고 보면은 흙은 여기 일당백으로 여기서 모든 백의 집을 다 상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막는 거는 선수가 되는 건가요? 당장은 아닌데요. 이제 막게 되면은 이쪽으로 둬서 밀고 나갈 때 백도 여기까지 두기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네.
여기서 막는 수가 지금 거의 예고가 돼 있어요. 보통은 여기 둬야 되는데 백도 지금 이제 박민규 선수가 여기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쪽이 굉장히 요충지인 건 여기가 나와 있어야지만 여기 들어가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막혀 있다고 보면은 이쪽에 아무리 둬도 이 돌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다 갇히는데요. 타개가 근데- 쉽다고 하더라도 이 형태는 예. 아니겠죠. 나가 있으면 공격이 안 됐죠. 여기가 이 하변 모양에서는 최고 요충지입니다. 일단은 네. 좌하기를 붙여갔고요. 뭐 아직까지는 이제 서로 어려운 바둑입니다. 그럼 이제는 흑도 중앙을 막아둘까요? 네, 일단 뭐 너무 좋은 자리인데요. 네. 여기를 이제 반대로 두게 되면 그 기회는 사라지죠. 이쪽을 둬도 나감과 동시에 이쪽이 막힙니다. 네, 역시 하변 쪽에 집중하네요. 그것도 네, 일단은 이건 받아주면은 그 다음에 두겠다는 의미네요. 네. 아마 안성주 선수는 좀 이 바둑은 이제 하변에서 백의 모든 집을 견뎌내느냐 내지 못하느냐 그 승부다. 일단 노선을 정하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또 하나 이렇게 두는 거는 이제 끊으라는 약간 노골적인 좀 유도 신문인데 당장 축장문은 네. 안 되거든요. 그 전투형들은 항상 끊을 자리가 있으면 끊고 보는 성향들이 강합니다. 자, 상대로 하여금 끊으라는 유도를 좀 하는 수인데요. 백이 끊을 수도 있고 그냥 비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왠지 오늘의 진행으로 봤을 때는 네. 박민규 선수가 그냥 받아둘 것 같거든요. 네, 일단 뭐 백을 잡은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흑의 의도대로 뭐 좀 가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자, 지금 이제 끊는다고 한다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받아주는 것은 나중에 끊으면은 이제 흑이 굳이 싸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밀어버려도 완벽한 집이 되니까 여기 두 줄 생기는데 8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끊는 쪽이 손해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흑이 버리진 못하죠. 늘어야 되는데 이때 지켜놓으면은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짝을 흑이 늘지 않으니까 끊은 다음에 지킬 수가 있어요. 일단 또 하나는 이제 손을 아예 빼버리는 건데, 근데 일단 뭐 좀 막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들을 대부분 좀 싫어합니다. 이제 박민기 선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홀로 30초. 고민을 좀 하나, 하고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끊습니다. 찌르는군요. 네. 참고로 여길 두는 것은 무조건 끊겠다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찔러놓고 손을 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굉장한 악수예요. 네. 자. 뭐 언제든지 선수인 자리니까요. 네. 찌르는 건. 자, 근데 이제 끊었을 때 이제 느는 것까지는 예고돼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흑이 백에 바로 싸울지는 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흑도 여기서 이 고민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아, 느는 수 말고도 있는 네. 거예요. 우선 이제 늘게 되면은 이 다음에 여기를 지금 워낙 좋은 자리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두면은 싸움을 하게 되는데 네. 이 싸움은 좀 만만치가 않아요. 네. 그러면은 이쪽으로 둬야 되는데 날일자로 차고 올라가면은 요 귀가 두 점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네. 아 이렇게까지 네. 뭐 예상했다는데 네. 손이 바로 나옵니다. 네. 여기서부터 싸움이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백으로 하여금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네. 자, 어쨌든 이른 시기에 이제 전투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바둑의 관전 포인트는 하변일 네. 줄은 알았는데 네. 지금일 줄은 몰랐습니다. 네. 자, 근데
흑도 지금 약간은 좀 과하게 뒀어요. 지금 이쪽의 방향이 절대 옳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백에 이쪽 씌움을 당하게 되면은 일단 갇히는 모양이라 네. 뭐 흑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부담이 있습니다. 이 진행을 안성준 선수도 다 봐놨다는 건데요. 네. 그 이제 안 죽는다 이거죠. 네. 죽을 리가 없다는 건데 또 백의 입장에서는 진짜 그럴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형태가 여기 씌우게 되면 무난하게 두는 형태는 뭐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칸으로 네. 뛰었고요. 약간 상대 좀 인정해준 수이기도 하네요. 네. 자, 여기는 항상 있는 수가 선수가 됩니다. 왜냐면 이걸 찝게 되면은 맛보기가 되죠. 그래서 이쪽을 두게 되면 나가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는 뚫려 있습니다. 근데 흑은 좀 더 욕심을 낸다면 이쪽이 이제 선수라고 본다면 여기가 이제 되냐 안 되냐는 따질 수가 있어요. 패가 될 수가 있죠. 만약 받아준다면 30초. 훨씬 이득이죠. 하나, 있는 것보다 득인 둘, 건가요? 셋, 근데 초반에 패감이 없으니까 다섯, 네. 백도 여섯, 패를 일곱, 아마 할 겁니다. 여덟, 아홉. 자, 지금 붙이는 네. 수 드디어 네. 나오네요. 그래도 언젠가는 맞추네요. 네. 자, 이거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냥 상대를 좀 골치 아프게 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예고가 됩니다. 이게 절대 선수는 아닌데 뭔가 이쪽에 패가 조금만 걸려 있어도 이걸로 백이 오히려 곤란해질 수 있죠. 네. 그렇다고 뭐 그냥 손 빼고 두는 건 가만히 빠져나가면은 30초. 하나, 이쪽이 깨지고 둘, 시작을 하는 거라 백으로서 좀 싫은 다섯, 진행입니다.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네. 싸워 나가야 하는데 아홉, 열. 붙이는 수는 예상을 네.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실은 이쪽에 허점은 여기는 일단 뚫립니다. 막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걸로 이제 한 발 더 가는 게 어떤가 생각은 뭐 드는 자리였는데요. 이렇게 돼 있다면은 이제 여기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흙이 붙여 왔을 때 여기가 약해지는 단점이 있죠. 한 발 늦췄을 뿐인데 네. 바로 또 강수가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안성준 선수 스타일입니다. 이제 보통 그냥 뚫기만 하자 뭐 이런 게 무난하다면 둘, 안성준 선수는 셋, 또 뚫을 네. 정도가 아니라 네. 다섯, 상대를 부러뜨리러 가는 여섯, 거죠. 일곱, 여덟, 아홉. 자, 안으로 젖혔고요. 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자, 굉장히 어려운데요. 흙도 이렇게 돼서 일단 빵 때리면 안 준다라고 보면 네. 있게 되는데 겨우 이 정도는 워낙 요석이어서 흙이 불만입니다. 근데 이렇게 두는 것은 그거는 흙의 모양이 자충이 걸려서 쉽지가 않고요. 30초. 또 어떤 하나, 둘, 수가 있을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꽉 있는 교환을 해뒀고요. 네. 자, 이쪽을 두고 백이 이을 때 네. 네, 역시 이렇게 둬서 끊어서 이쪽을 도로 좀 잡으러 가는 쪽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 선수들이 40초 네. 내에 침착하게 한 수 한 수 두어서 그렇지 이 머릿속에서는 네. 아마 불꽃이 튀고 있을 거예요. 뭐 검토실만 가보더라도 네. 이 선수들의 그 뭐 술기하는 모습을 보면 둘, 무섭다라는 셋, 생각도 네. 들거든요. 넷, 다섯, 그만큼 여섯, 술기가 빠릅니다. 네.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거긴 둬야 되죠. 젖히고 나오고요. 네. 자, 여기서인데 여기서 최강수라면 끊는 수인가요? 네, 일단 뭐 끊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백도 이렇게 두는 것은 한 점 드러내고 단수 네. 쳤을 때 팩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은 백이 잡히죠. 그러니까 여기를 둬서 패가 되는데 뭐 일단 팩감 자체 하나가 없습니다. 아래쪽 뚫겠다라는 팩감 안 30초. 될까요? 하나, 둘 수는 있는데 둘, 또 여기가 하나가 있으니까. 아, 네. 네. 다섯, 여섯, 근데 좀 일곱, 없으면 뭐 여덟, 일단 급해라도 해야 될 것 아홉. 같긴 합니다만. 열. 3번 남았습니다. 네. 자, 백이 패를 가지 못한다면 뒤로 양보를 해야 돼요. 근데 네. 이거는 어쨌든 뚫고 나가는 구조가 힘이 좋습니다.
박민규 선수 벌써 초읽기를 2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초반의 패는 바로 승부가 직결됩니다. 쉽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 30초. 하나, 둘, 자, 박민규 선수의 수읽기 선택. 넷, 다섯, 여섯, 패를 못 하나요? 가나요? 하나요? 여덟. 갔어요. 네. 바로 갑니다. 한번 해보자는 건데 표정은 좀 자신이 네. 없어 보이기도 네. 해요. 자, 한성준 선수 손이 빠르게 네. 나오죠. 자, 이게 근데 안성준 선수 기세라고 생각하고 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좌변에서부터의 맞붙음입니다. 박민규 선수와 안성준 선수의 좌변 싸움 계속 지켜보시죠. (2016)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티브로드와 SK엔크린의 11라운드 2경기입니다. 박민규 선수, 안성준 선수의 3구 함께하고 계셨는데요. 자, 일단 그 사이 안성준 선수가 초읽기를 하나 사용했습니다. 네. 진행은 패가 아니네요. 네, 패는 역시 백이 패감이 없다 보고 바꿔치기 형태로 갔는데요. 네. 이쪽으로 이제 밀고 흑은 젖히고 네, 이쪽으로 두고 바꿔치기 갔습니다. 네. 일단 백은 네, 그 자리가 워낙 좋은 자리니까 선수를 잡아서 뭐 그럭저럭 균형을 맞춰갈 수 있다고 본 것 같고요. 부분만 봤을 때는 네. 좀 흑의 기분이 좋을까요? 네. 근데 이 자리가 워낙 좋습니다. 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고수들의 바둑을 보면은 전투는 지고 전쟁은 이긴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네. 부분 전투는 분명 흑이 득을 봤는데 이 가장 선수를 뽑아서 가장 좋은 자리에 두면은 이 전체 합에서는 하나,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셋, 자, 그만큼 이 자리가 다섯, 너무 좋았다는 얘기고 이 자리를 일곱, 뺏겼다는 얘기는 역시 여덟, 이 돌 세 개가 좋지 열, 않았다는 세 번 그런 남았습니다. 뭐 증거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백의 전략과 흑의 지금 전략은 역시 하변 쪽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백흑은 여기가 일반가 형태라 이 모양 하나 갖고는 이건 덤 정도라 보시면 돼요. 여기 형태로 백의 이 세 모양을 딱 견뎌내야 됩니다. 둘, 반면에 백은 백이 좀 더 그런 면에서는 여유가 있죠. 세 개의 합산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백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진행이 되지 네. 않은 곳으로 손을 돌렸습니다. 네. 자, 여기서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면 박민기 선수가 이제 지킬 거고요. 그래도 빡빡하다라고 하면 뭔가 협공을 통해서 30초. 상대 더 압박을 가겠죠. 둘, 자, 어느 쪽일까요? 셋, 넷, 다섯, 여섯, 네. 만족인가요? 한 칸도 아니에요. 더 밑으로 아예 내려버렸습니다. 이건 지금 상황에서는 역시 박민기 선수가 이수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를 했고 여기도서는 뭐 최소한 나쁘진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가치로 환산한다면 그 뚫는 수가 몇 집 가량 될까요? 글쎄요, 지금 어려운 질문일까요? 여기에 두면은 이 선이 이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집이 된다면 얼추 봐도 30집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거의 네. 빵 따내는 수준의 네. 뚫는 수. 네. 흑이 이쪽 싸움이 나쁘다기보다는 여기를 들어가 놓고 이게 없었더라면 여기 그렇죠. 돌이 오질 못합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서 셋, 늘었던 방식이 좋은 다섯, 방식은 아닌 것 여섯, 같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여기서도 붙이는군요.
한 번 늦췄으면 된 거죠. 이제 박민기 선수 입장에서는 한 번 요 정도만 해도 뭐 할 만큼 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다시 도를 이제 밀착을 시킵니다. 그 두 선수의 굉장한 공통점이죠. 돌을 부닥쳐서 네. 거기서 통해서 뭔가 판을 좀 진행을 시키는 뭐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 치고 빠지고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 선수들은 빠지고 치고 온 것 같은데요. 때리기만 한번 하지 않나요? 늦추고 난 네. 이후에 세게 두어가는. 뭐 여기는 뭐 정석 과정이기도 하지만 뭐 흑의 입장에서도 이쪽을 이렇게 굳이 뭐 심하게 공격하지 않는 것은 집으로 따지면은 이 자리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흑이 뭐 백이 어떤 이런 부분을 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흐름상은 백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실제 형세는 뭐 아직까지 먼 바둑이고요.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네, 벌리진 않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여기 반대로 뺏기게 되면은 백이 도로 곤마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밀지 않고 여기 벌려놓고 안정을 취해놓고 두는데 박민기 선수는 이게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진행이 된 다음에 상대가 이제 집을 확보로 들면은 바로 공격으로 바뀌겠다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네. 사실 벌리는 수가 안정적이긴 네. 하지만 집으로는 몇 집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는 수는 집에 갇히는 빵인데 그만큼 이 박민기 선수나 안성준 선수나 우선 집을 좀 중요시 여긴다라기보다는 어떤 돌의 가치를 혹은 돌의 효율성을 굉장히 따지는 형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다음 수도 지금 100은 이은 다음에 둘, 셋, 이 네. 다음 수가 다섯, 재밌을 것 같아요. 여섯, 일곱. 그러고 거기 갑니까? 네. 약간 이건 좀 이렇게 된다고 네. 보면 미는 자리가 그렇죠. 이거는 공격하려는 어떨까라는 의도가 생각이 다분한데, 드는데요. 네, 도저히 좀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제 흑도 우상을 지킨다면 네, 서로 집을 다 나눠 가진 진행이 됐거든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역시 치열합니다. 그냥 받지는 네. 않네요. 역시 돌의 효율성인데 지금 선수권을 좀 역시 좀 행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이렇게 돼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백이 젖힌다를 봤을 때 네, 돌이 최대한 좀 이쪽을 간단하게 처리 좀 하고 네. 네, 우그러뜨리고 이렇게 돼 있겠죠. 30초. 네. 하나, 둘, 어떤 백의 흑의 네. 입장에서는 반대로 네. 여기를 좀 노릴 수가 다섯. 있습니다. 여섯, 뭐 일단 굉장히 치열한 수입니다. 여덟,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네. 그럼 백 입장에서도 젖히는 수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지금 다른 방법이라고 한다면 뭐 마늘 뭐 두거나 뭐 넣는 건데 네. 어쨌든 흑은 뭐 이렇게 지키겠죠. 그러니까 이쪽에 약간 뭔가 좀 형태가 불안정한 부분이 있죠. 지금 흑과 백이 또다시 또 중요한 자리는 역시 또 하변이에요. 이 백이 예를 들어서 네. 이런 쪽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들어가는 건 우와. 안 되죠. 둘, 네,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데 넷, 이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여섯, 두 개를 이용해서 두는 여덟. 수법은요.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네. 자, 벌써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흑의 입장에 백의 입장에서는 이쪽을 뭔가 뭐 양쪽을 노리는 이런 식으로 두고 싶고 흑도 이런 데 빨리 딱 박아버리면은 이제는 하변집이 백집 전체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든 네. 좀 선수를 뽑는 진행을 네. 봐야 할 텐데요. 마지막. 하나, 둘, 글쎄요. 백이 네. 이제 젖히는 게 가장 다섯, 무난한데 그 여섯, 다음이 어렵다는 것 일곱. 같고요. 여덟. 아, 붙이나요? 그런 수가 됩니까?
사실 제가 이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혼날까봐 질문을 못 드렸었거든요. 네. 뭐 고심의 흔적인데 일단은 여기를 이렇게 당하면은 네. 이쪽으로 이어야 돼서요. 네. 이렇게 둔다고 해도 이 형태는 뭐 백이 썩 좋은 형태는 아니다라는 것이 정설인데 이제 박민기 선수가 또 뭔가 또 다르게 호구까지. 드네요. 변쪽 야, 단수 정말 맞는 대단하십니다. 거는 견뎌내겠다는 건가요? 네, 정말 대단한 선택이에요. 네, 이제 박민기 선수의 저 선택은 뭐 상상을 초월한 네. 수법입니다. 국가대표팀의 네. 실시간 승부 예측을 보니까 박민규 선수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국면이었네요. 네. 특히 여기서 돌이 좀 백이 놀아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여기서 조금 더 백이 속도가 늦춰진 게 일단 집으로는 흙이 나쁘지 않아졌고요. 네. 흑에게 마지막. 기분 좋은 네. 타협이라고 얘기하는 둘. 걸로 봐서는 네. 그 첫 번째 싸움이 붙었던 다섯, 네. 좌중앙 여섯. 부분 네. 그 부분인 것 정말 같은데 흙이 백이 뭐 비상 수단을 온 동네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지금 그만한 수치가 지금 포진이 다 되어 있으니까요. 네. 곳곳에. 자,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민규 선수. 네. 흔히 이게 자신의 돌을 하나 일부러 희생을 시켜왔고 대신 이 귀 쪽을 파고들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백이 집의 균형이 좀 무너져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흙이 워낙 두터워서 압박을 가고 있죠. 자, 이거는 이제 드러내고 맞게 되면은 흙이 이 패는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네, 상대를 좀 약간 굴복을 좀 강요하는데 자, 보통 이제 프로들의 바둑을 보면 특히 상대의 어떤 성향을 파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데서 예를 들면 뭐 마지막 좀 얌전한 기풍들은 견뎌내는데 이 전투형들은 이런 걸 못 견뎌냅니다. 다섯, 들어가나요? 그러면 일곱, 뭐 패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손을 뺀다든지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를 양보하면은 또 계속 양보해야 되는데 어떤 기세를 중요시 여기는 측에서는 이런 걸 못 견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얘기하셨던 네, 그 하중앙 부근인데요. 네. 저는 뭐 다른 건 둘째치고 이 밀고 둘 때는 공격인데 갑자기 여기 둘 때도 실리가 되는데 이건 실리라고 보긴 좀 마지막. 애매하죠. 하나, 네, 그러니까 요 둘, 두 수의 어떤 셋, 선택이 좀 넷, 엇박자를 낸 다섯, 것이 아닌가라는 여섯, 생각이. 일곱, 여덟, 자, 손 빼나요? 아홉, 네, 네. 갑니다. 역시 못 견디네요. 네. 이 박민기 선수 저런 거 받아주지는 지면 졌지 참아받지는 못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와서는 흑도 귀로 바로 갈 시간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백도 손 빼는 까닭이 흙이 여기를 둬서 한 번 더 둬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흙도 당장 지금 예를 들면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를 두면은 뭐 이렇게 30초. 두고 하나, 또 둔다고 해도 둘, 이렇게 되면 셋, 흙이 곤란하기 때문에 흙도 당장은 귀를 못 여섯. 둡니다. 일곱, 네, 자 이것이 안성준 선수 스타일이네요. 만약에 박영훈 선수처럼 실리형을 하면 여기를 받고 네. 움직였을 때 이거 타겟을 갔을 텐데 이제 안성준 선수는 반대입니다. 여기를 두고 상대가 들어오게 했을 때 공정을 네. 갑니다. 네. 우변 자. 쪽에 백돌이 와 있기 네. 때문에 좀 들어갈 수는 있을 것 마지막. 네, 같거든요. 두 가지죠. 들어가게 되면은 쉬어서 넷, 공격하는 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다섯, 패를 걸어서 여섯, 여기만 잡아도 일곱, 나쁘지 않다라는 여덟. 것이 됩니다. 거기를 패러 이러고 갑니까? 네, 한 수 더 뜹니다. 흙이 패감이 어디 있느냐?
네, 흙이 팩감이 여기 있긴 한데 네. 네, 여기는 차마 못 뚫을 거다라는 예상인가요? 지금 흙이 패를 해소한다고 해서 백 네. 귀를 다 잡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죠. 네. 자, 지금 안성준 선수가 시계를 흘낏 봤습니다. 보통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은 여기서 시간 사용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10초. 그럼 뭐냐면 둘, 받는 게 있지만 셋, 느는 것도 넷. 있습니다. 다섯, 여섯, 아마 일곱, 는다는 쪽으로 가는 것 여덟. 같습니다. 아홉. 가는군요. 원래 시간 사용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두려고 했는데 네. 30초 안에 오히려 결정했다는 것은 안성준 선수 입장에서는 판단이 어렵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네, 이제는 씌우면 아래쪽 네, 살리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그거를 예상하고 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지 시험을 했을 네. 때 통으로 이걸 잡으면은 너무 큰데요. 백의 나머지 집을 다 네. 견뎌낼 수 있다라는 네, 판단까지 나왔었는데요. 네. 그래서 일단 빵따냄 돌이라 이 돌이 공격에 약간 당해도 잡힐 리는 없다고 보면은 일단 얘들 30초. 여기를 두고 하나, 둘, 드러낼 때 한 셋, 번 더 확실하게 두면 넷, 어마어마한 다섯, 집이 완성이 됩니다. 여섯. 우측 한 칸으로. 네. 이것도 봉쇄가 되는군요. 자, 백이 이렇게 드러내고 드러내서 이렇게 돼서 만약에 어마어마한 차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지금 움직여 나와야 되는 구조예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악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나올 수가 있을까요? 마지막. 하나, 둘, 근데 만약에 넷, 폐해소에서 다섯, 이렇게 해서 허무하게 일곱, 집이 다 돼서 여덟, 나쁘다면은 아홉. 못 둡니다. 네. 근데 백이 붙인 게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기세로는 무조건 드러내야 되는데 이 막히는 자세가 워낙 좋아서 집이 너무 큽니다. 근데 뭐 백은 어쩔 수 없긴 하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집만 따져서 여섯, 65집이 일곱, 확보가 되면은 여덟, 아홉. 자, 백이 나머지가 어떻게 되죠? 네. 일단 50 정도, 100은 50, 일단 확정감은 50입니다. 자, 100이 이수는 일단 좋지가 않았네요. 네, 이걸 최대한 아껴야 됐습니다. 흙은 하변만 몇 집이죠. 네, 역시 이 바둑은 처음 포석형 자체가 흙은 집 날 곳이 하변밖에 없어서 네. 하변으로 백집 전체를 막아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승부인데요. 근데 이런 일반가 마지막. 싸움은 대체로 둘, 백쪽이 유리해요. 셋, 넷, 일반가가 다섯, 좀 어렵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자, 공격합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이 바둑은 일단 65대 50으로 중반전에 스타트를 끊는 거라 백의 입장에서는 최소 10집 정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도를 뭐 선수로 10집 얻기는 어려우니까 후수로 10집을 얻어내야지 바둑을 비슷하게 짜가는 거죠. 자, 만약 여기서 흙도 네. 2점을 떼어준다면 이건 10집 정도 벌어올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아까도 이제 백의 싸움도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걸 살리면은 손해는 없습니다만 좀 시달림 많이 당하죠. 근데 일부러 이렇게 놓고 여기 둬서 네, 10집을 일부러 주고 네, 큰 데를 한 번 더 두면 부분 전술에서는 약간 손해봐도 전체로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고수들은 이런 전략을 많이 사용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열. 두 번 남았습니다. 형세 판단이죠. 이거를 버렸을 때 어떻게 되느냐. 15집인데 이쪽에 들어가면은 4집, 10집, 10집이 좀 넘어요. 크긴 합니다.
아직 좌변 백 진영의 형태도 좀 맛이 남아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30초. 네, 하나, 뭐 둘, 들어가서 싸움을 네. 하는데 넷, 이쪽은 아무래도 백의 다섯, 흙이 바둑이 어마어마하게 불리하지 않는 한 두진 않을 것 같아요. 아홉. 중앙 밀어두는 수도 네. 생략을 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백이 이제 고민을 할 차례입니다. 이 흙의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둬서 이거 2점 줘도 유리하다 이 표현 아닙니까? 그러면은 백의 입장에서 상대가 이미 의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보통 이럴 때 상대 둘, 의도대로 두지 않는 셋. 경우들이 많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뭐 선수 활용이 되는 곳이죠. 이건 꼭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밀고 막질 못해요. 이쪽에 수가 납니다. 빠지면 또 늦춰서 끊기죠. 받아야 되나요, 그러면? 네, 늦춰야 되는데 집으로 워낙 큽니다. 야, 근데 그냥 사실 받아줘도 되는데 고분고분하게 두질 않아요. 네. 조금 더 하는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두고 이쪽 두면 네, 막아야 되는데 아유, 또 받아야 돼요. 네. 여기까지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좀 손을 뺄 수가 없다. 네, 아. 단수 치면은 못 산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좀 많이 당하는군요. 네. 넷, 그래서 네. 입구자로. 일단 뭐 안성준 선수가 역시 뭐 최근에 좋은 성적 내는 이유가 있네요. 자, 여기 둔 거는 뭐 백으로서는 뭐 상당히 지금 뭐 고심의 한 수입니다. 집으로 네. 손해를 감수하고 여기 둔다고 해서 여기 손 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딱 하나는 뭐냐면 어차피 흙이 여기를 막을 때 백은 30초. 하나, 뚫고 나가야 되는데 네. 여기 돌이 있어야지만 넷, 이 돌을 뭐 좀 다섯, 잡으러 갈 수가 있죠. 여섯. 흙도 안전을 일곱, 생각했더라면 네. 입구자를 먼저 해놔도 되지 않았을까요? 네. 설마 이렇게 될지 몰랐겠죠. 네. 아, 집으로는 당연히 여기 잡아야 됩니다. 네. 이렇게만 해두고 하변을 네. 막아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백이 좀 더 절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일단 집의 균형을 맞추려면 마지막. 이쪽에 백들 하나, 와야 되는데 둘, 이러면 이제 공격권은 셋, 무조건 흙으로 다시 넷, 넘어갑니다. 다섯, 백이 여섯, 뭔가 일곱, 좀 다르게 두긴 여덟, 넣어야 될 텐데요. 아홉. 네, 나오네요. 바로 가네요. 네. 근데 이런 항상 저희 공격을 할 때 단곳만은 수비하는 쪽이 무조건 유리해요. 그러니까 공격 성공률로 따지면 단곳만은 50% 이하입니다. 이 양곳마가 되면 공격 측이 유리합니다. 50% 이상이 되고 뭐 곳마가 3개다. 뭐 그러면 이제 한 80 정도 되겠죠. 근데 지금 이 단곳마형은 게다가 한 집이 있는 형이죠, 여기. 네. 크게 공격당하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이제 무난하게 둔다면 그냥 이렇게 쉽게 처리할 텐데 또 이제 안성준 선수라면 또 굉장히 다르게 둘 수가 있겠죠. 30초. 하나, 둘, 셋, 지금은 네. 2점 있는 네. 쪽 다섯, 치받아서 좀 버티는 건 여섯. 안 되나요? 일곱, 여덟, 이쪽이요. 아홉. 네. 네. 좀 형태도 갖춰지기도 하는 것 근데 이게 같은데요. 뭐 지금은 충분히 들 수도 있습니다만 상대가 여기 잡을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좀 흙이 주고 있는데 안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쪽은 당분간 백이 못 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 수도 있지만 흙이 굳이 또 먼저 둘 이유도 없고요. 집으로 따지면 막는 게 아마 더 이 안성규 선수는 노림이 강한 바둑이라 네. 여기를 막고 이쪽을 뭔가 또 들어가서 30초. 사활을 노리는 하나, 형을 좀 좋아합니다. 둘, 형태가 셋, 찜찜해 보이기는 넷, 합니다. 다섯, 여섯. 네, 약간 부자 몸조심이네요. 불리하다면 여길 막거나 네. 연결해서 버틸 텐데 이거 두 개를 맛보기로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형세를 대변해 네. 주는 좀 느슨한 수들이 나오고 네. 있어요.
형세가 지금 여기와 여기 이거 60지, 다섯 65입니다. 흙이. 네. 100이 지금 전체 다 틀어 모아서 이쪽을 잡아야지 60인데 마지막 이쪽이 막히면 또 55로 둘, 내려가죠. 셋, 반면 10집 넷, 차이가 다섯, 100도 좀 그 정도 차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아까 국가대표팀에서는 네. 45대 55 정도로 봤는데 네. 그 정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뭐 기준을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아, 맞아요. 가끔씩 그 그래프 볼 때마다 어떤 네, 뭐. 기준인지 좀 궁금할 때가 네, 있어요. 항상 이제 저희가 이게 참 사람에 따라 다르구나 네. 예,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게 검토하는 선수들도 네. 달라지니까요. 그럼 둘, 네. 큰 자리 보통 마감하네요. 승부가 결정됐다 뭐 이런 기준이 대략 10집 이상 10집 그 정도 아니겠어요? 체감으로 느끼는 게. 근데 인류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특히 뭐 예전 박영우 선수 같은 경우에 예전에 검토할 때 좀 놀랬던 게 한 집반이면은 그냥 무난한 우세, 뭐 두 집반이면은 승부급, 반집이면 만만치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 마지막 아 역시 다르구나 우리하고. 둘, 네, 우리 10집 이내 승부되면 네. 떨려서 봐도 두지를 다섯. 못하는데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사활이 역시 좀 기분 나빴나 봅니다. 역시 좀 안성준 선수나 박민규 선수나 스타일이 엇비슷해요. 어떤 돌의 사활이나 어떤 돌이 접촉했을 때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박민규 선수도 이쪽을 지켰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흑의 입장에서는 대만족이죠. 좀 하나만 둬도 나쁘지 않다라고 봤는데 뭐 두 개 다 둘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백은 유일하게 여기를 밀었기 네. 때문에 다시 여기를 두고 있게 되면 틀어 막아서 공격을 노릴 수가 있겠네요. 일단 이거는 이제 백의 입장에서 보면은 집으로는 이미 추격이 어렵다라고 본 거고요. 여기가 아직 못 살아 있죠. 요 두 개를 엮어서 양곳마로 가야지만 어쨌든 공격 확률이 높다라고 본 겁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자리도 네. 아프죠. 이것도 안성주 선수는 약간 좀 보험을 좀 들어놓은 거예요. 왜냐면은 백이 양곳말을 엮으러 온다라고 지금 얘기를 딱 하니까 그렇다고 차마 여기 뭐 사는 건 좀 차마 이렇게 체면상 둘 수는 없고 여기를 두게 되면은 백이 잡히는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또 백이 받아야 한다는 소리인데요. 네, 마음 놓고 공격을 할 수 없겠죠. 마지막. 간접 하나, 보강 비슷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네, 여전히 바둑은 안성준 선수의 우세입니다. 이렇게 박민규 선수가 만들어갈 부분이 있을까요?